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고민이 또 다 다르고 또 추천해드릴 만한 시술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연 연령대별로는 좀 어떤 거를 추천해드리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대 분들은 사실 공부하느라 바쁘셔서 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지만 간혹 뭐 여드름 관리 정도로 오시긴 하는데 사실 그 외적으로는 뭐 피부과로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성인이 된 20대부터 30대, 40대 또 50대 이후로 좀 분류를 해서 오늘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피부가 좀 짱짱하죠? 그러신 분들이 많죠.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네. 어쨌거나 10대는 사실 뭘 해도 피부가 거의 좋을 때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어떤 외모 개선을 위해서 피부과를 찾아오는 분들은 있단 말이죠. 좀 어떤 고민들로 20대 분들 많이 오실까요? 일단은 20대는 좀 관리도 관리지만 더 예뻐지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늙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로 따졌을 때 0에서 마이너스가 된 걸 0으로 돌린 게 아니라 그렇죠. 0이지만 좀 플러스. 노화 방지보다는 네. 이제 더 예뻐지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0에서 플러스가 되는 시술들 좀 뭐가 있죠? 크게 하면은 네. 일단은 필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필러가 네. 뭐 약간 20대 분들이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20대 분들은 진짜 성형 수술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성형 수술을 할 때 필러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중으로 돈이 들기도 하니까 네. 사실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특히 코 같은 경우 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생각이 있으시면은 하지 마라. 굳이 필러를 하시지 말고 음. 그냥 좀 차라리 수술을 좀 더 빨리 하시는 게 보통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필러를 추천드리는 거는 팔자 같은 부분, 팔자가 생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인이. 근데 이제 노화에서 생긴 팔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생긴 거, 뭐 상악이 좀 튀어나와서라든지 아니면 광대가 튀어나와서 생긴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필러 같은 걸로만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쵸. 늙지도 않은 피부를 리프팅한다고 해서 있던 팔자주름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필러, 이제 뭐 내가 원래 좀 꺼져 있는 부분들, 늙어서 생긴 꺼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꺼짐들에 대한 필러는 네. 20대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러는 20대 한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형 수술이 예정이 있다,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또 이 보톡스도 사실은 20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보톡스는 있는 주름을 없애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표정을 지을 때만 생기는 주름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고 내가 그 표정을 많이 짓다 보면은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국이 남아서 생기는 게 주름인데 이제 보톡스로 이제 그런 표정을 지을 때도 주름이 안 생기게 해주면은 페일 일이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되게 훌륭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톡스 20대에 꼭 하면 좋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원장님도 하나 뭐 네. 골라보실까요? 20대 여성분들이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많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당연히 과하게 하면은 별로겠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정리해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턱이 있다 하면 좀 더 슬림하게 뭐 이런 시술들이 참 많이 찾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저는 인모드 슈링크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격적으로도 이제 네. 20대 분들이 하기에 부담도 없고 하니까요. 또 이 가격이라는 게 그렇죠. 20대 분들한테 중요하긴 하죠. 이제 엄마 카드를 팡팡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 본인이 또 번 돈이라 게 사실상 학업과 병행하기 힘든 나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선 안에서 가성비 있게 또 처음 부담 없이 입문하기 이런 라인 개선이나 볼륨을 좀 잡아주는데 인모드 슈링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사실 인모드 슈링크 정도면 이제 네. 뭐 쿠팡 같은 데서 하루 이틀 열심히 하면은 충분한 네. 젖소로 이제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울세라 20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울세라라고 해서 이제 20대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아무래도 울세라가 슈링크의 좀 오리지널 제품이다 보니까 좀 효과가 더 좋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가격은 더 비싸고 하니까 개인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때는 사실 시간도 조금 많고 하니까 네네. 슈링크를 좀 더 자주 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카드 팡팡이 가능하면 네. 울세라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모드 슈링크가 좀 괜찮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제모 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제모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렇죠. 네. 이게 남성분들이면 약간 공감하실 거예요. 고등학생 때 면도를 안 하잖아요. 네. 그때 거뭇거뭇할 때 엄청 진하게 나는 친구들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걸 한번 처음으로 면도를 하게 되면 갑자기 확 어려지는 그런 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레이저 제모도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고 안 하고는 정말 같은
같은 20대 내에서 네. 거의 한 대여섯 살의 차이를 보여주는 여기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있어도 네. 굉장히 늙어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20대 내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시술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20대 때 레이저 제모를 뭐 10회 정도 이상 해서 거의 안 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편하죠. 그때부터는 편하게 나중에 한번 네. 좀 슬슬 난다 싶을 때 한 번쯤 더 받으면 되고 하니까 먼저 받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사실 뭐 미적이나 편의성 용도로 뭐 얼굴 외에 겨드랑이나 다른 종아리 같은 다른 부분도 많이들 받으시는데 사실 이 털에 대해서 뭐랄까 뽑는 것도 있고 이제 미는 것도 있고 왁싱도 있고 레이저 제모도 있지만 저희가 뭐 피부과라서 사실 제모 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대체제 중에서 사실 제모가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효과도 있고 혹시나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 금액적인 거였는데 제모 뭐 네. 첫 방문 이벤트 같은 거는 이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네. 여기저기서 받으시면은 네. 지금 그러면 거의 뭐 한 번에 그냥 네. 뭐 몇천 원씩 이렇게 요새는 들어갈 수 있는 1,000원도 아닌 것 같아요. 거북선이나 이순신 선생님이나 네. 그런 가격에도 가능한 데가 있는 것 같고. 레이저 제모까지. 네. 그래서 뭐 20대 일단 이 정도로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30대 얘기하면서. 네. 30대는 어쨌거나 좀 다르죠. 저희도 30대긴 하지만 약간 개인차는 있어요. 30대가 되더라도 동안인 분들은 20대일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언급드리긴 했었지만 이게 사람이 또 직선 그래프처럼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폭삭 늙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또 34살이 그런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확실히 30대 되면 네. 좀 체감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시기와 현상을 본인이 마주하게 되면 피부과에 대한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과 아예 달라지거든요. 이전에는 없었던 분들도 뭐지? 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나? 예.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좀 남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받아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깔고 네. 가는 걸로 하고 20대 때 안 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또 생긴다는 걸 고려해서 그리고 또 30대는 약간 결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결혼 준비용으로 좋은 것들 또 그런 한번 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런 뭐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류가 또 굉장히 좋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들었을 때도 강남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쪽은 연예인들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소속사 전체가 다 와서 시술받는 그런 경우들이 리쥬란 있는데 데이. 네. 거기서 이제 리쥬란은 꼭 컴백 전에 맞는다고 네. 뭐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소문 들은 거긴 한데 네, 카드라. 한 달 전에는 걸그룹들 컴백하기 전에 리쥬란 꼭 맞는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요한 지금 무언가 있을 때 뭐 결혼이든 아니면은 뭐 소개팅이든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리쥬란 한번 네. 받아보시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리쥬란 효과 한 번만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고. 어쨌거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플러스적인 요소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데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속건조, 건조, 푸석푸석함, 화장 잘 안 먹음, 붉은기, 예민함 이런 분들이 받으면 참 좋다고 피부 생각하거든요. 컨디션이 확 네. 올라오죠. 뭐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좀 건조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물광 주사. 그래서 뭐 리쥬란은 물광 주사, 스킨 보톡스 사실 네. 스킨 부스터류가 약간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각자 어떤 걸 제일 네. 신경 쓰시냐. 그래서 물광 주사는 건조함. 이제 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붉은기나 아니면 피부 컨디션 저하. 그리고 뭐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 뭐 이렇게 특화되셔서 스킨 부스터를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나이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HB는 이제 리쥬란 좀 덜 아프게 받는 건데 비슷한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때부터 꺼지기 시작하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꺼지기 시작하면은 채워야겠죠. 30대부터는 이제 채우는 시술로서도 주베록 볼륨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생긴 것보다도 네. 점점 꺼져서 생긴 볼륨에는 또 주베록 볼륨 효과가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받으시는 분의 선호도도 있는데 필러는 싫다 하시는 분도 요새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콜라겐 부스터로 주베록 볼륨이나 뭐 레디어스나 스컬테라 등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간편하게 접근하기에는 주베록 볼륨이 또 괜찮죠. 리프팅 쪽으로는 좀 30대 분들 어떤 게 좋을까요? 리프팅 저는 이제 네. 30대는 사실 또 20대랑 40대 중간 정도잖아요. 네네. 볼륨어 정도도 30대 정도에 딱 어울리는 시술인 것 같아요. 왜죠? 이제 사실 가격대 자체도 이제 뭐 엄청나게 뭐 비싼 가격대는 그렇다고 완전 싼 마이 그렇죠. 나고 완전 이제 뭐 쿠팡 뭐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하긴 좀 네. 힘들 수도 있는 며칠 그런 더 뛰어야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볼륨어 같은 것도 얼굴이 약간 좀 이제 물통으로 생각하면은 물광 주사는 물을 채워준다. 그러면은 볼륨어 같은 시술은 물통 크기 자체를 좀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볼륨어 같은 걸로 네.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에 그런 탄력 그리고 수분기도 네. 유지할 수 있으면은 맞아요.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하이 때부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초음파 리프팅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30대부터는 저도 이제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일하시다 네. 보면은 울세라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더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나의 시간과 네. 그런
이런 뭐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네, 요거는 뭐 즉각적인 효과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내려갈 부분은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셔도 효과 좋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좀 진행해 보았고요. 40대 같은 분은 사실 요즘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40대 하면은 아저씨, 아줌마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되게 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펙트럼의 끝과 끝을 생각했을 때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40대를 우리가 줄 세웠었을 때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꼴찌 40대와 관리 끝판왕 1등 40대의 그 갭은 20대, 30대보다 좀 엄청나다 보니까 사실 그 전부터 미리 관리하고 예방을 해왔으면 좋겠지만 이때 하더라도 사실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40대가 좀 동안 인플루언서 분들도 좀 제일 많은 나이대잖아요. 네, 깜짝 놀래요 진짜. 내 나이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많으신 나이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신경 쓰이시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이 사실 요새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많다고 보고요. 리프팅에 대한 니즈도 많고 또 이때부터는 저는 약간 색소 쪽도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제 슬슬 자외선 좀 많이 받다 보면은 네. 검버섯 같은 것도 올라오시는 네, 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은 육아 다 하고 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40대 때 딱 오면은 잡티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토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기미 같은 경우에 좀 출산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미를 살살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레이저 토닝 네.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전에 없던 잡티들은 누구나 다 생기는데 그게 조금 40대 때부터 저는 좀 와닿는다 생각하고 실제로 색소 치료 받으러 오시면은 연령대가 좀 40, 50대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슬슬 잔주름이 또 많이 신경 쓰이실 그런 또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런 좀 얕은 층 레이저, 서프웨이브 하는 거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런 잔주름도 잡아주면서 네. 이제 진피층의 탄력까지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즉각적인 효과도 잘 보이는 맞아요. 서프웨이브 시술. 고가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투자를 생각하면 받을만 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아까 20대 때 한 거긴 한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라는 관점에서 보톡스. 그렇죠. 사실 보톡스가 네. 한 40대가 그 마지막인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약간 되돌릴 수 없는 길을 40대 이후로는 건너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제가 아까 좀 파인 주름 같은 거는 보톡스로 해결이 어렵다고 네. 했잖아요. 이게 점점 더 깊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40대 분들은 네. 페이시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잔 그거는 보여도 네. 완전 쭈글쭈글해지지 않은 분들이 네. 많아서 아직 보톡스로 맞고 꾸준히 하시면은 괜찮을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약간 저는 종이로 비유를 드리는데 A4 용지 이렇게 있을 때 살살살살 접어가다가 피면은 아무 주름도 안 나는데 탁 잡고 싹 해서 피면은 싹 남잖아요. 긴장도가 점점점 조여져 오고 있는 게 이제 40, 50대가 되면은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만큼 거의 다 됐을 때 이걸 나도 탁 펴주면은 40대 때는 이게 즉각적인 효과를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체감은 더 네. 많이 들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좀 잡혀 있기도 하니까 이때 또 피부과 그동안 불신하다가 누구한테 끌려왔는데 보톡스 맞고 아 이거구나. 난 그런 건 안 해. 걔야? 이제 오시는 분들 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보톡스를 좀 추천드립니다. 다른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약간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것도 40대 이후로는 또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게 라인. 운동을 해도 찐다. 이제 안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때부터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뭐 지방 분해 주사나 네. 아니면은 온다 요즘 아, 사실 이게 그 바디 컨투어링이라고 하죠. 몸에 이제 그런 살 라인 같은 것들 좀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만족도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느낀 적 있거든요. 이게 20대 때랑 30대 때가 되면은 살이 찌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30대가 넘어가면은 그냥 쪄요. 사실 이 잘 관리된 몸매라는 게 또 사람 나이를 얼굴보다 더 젊어 보이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조금 나이 있어 보이지만 되게 핏한 남성이나 여성분을 보면 뭔가 품격 있어 보이고 또 젊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군살이 늘어나는 이 와중에 지방 분해 주사나 아니면 바디 컨투어를 좀 잡아주는 리프팅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운동과 뭐 식이 조절은 당연한 거지만 좀 나이 되다 보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네. 약간 좀 군사에 좀 무너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시면은 네, 저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제 조건은 기본 생활 습관이 더 그거는 중요하긴 하죠. 당연하죠. 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굳이 뭐 맞습니다. 잔소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요 정도 추천드리겠는데 사실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리쥬란이 필요한 분도 있고 뭐 티타늄 리프팅이 좋은 분도 있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아주 선택받은 선천적인 분이라던가 너무 잘 관리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마음가짐과 좀 여유가 생기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는 뭔가 확 한다기보다 그냥 좀 상황에 맞게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은은한 시술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50대 이후라는 게 굉장히 또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 일단 또 필러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네. 50대 이후부터는 네. 좀 페인 주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계속 페인 주름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보톡스는 좀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거고 아예 이미 패여있는 주름에는 필러를 이렇게 똑똑똑 놔가지고 하는 게 주름 그나마 필러? 주름 필러가 제일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싹 다리미처럼 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0, 30대 분들 네. 미리미리 보톡스 맞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제 그래도 뭐 이미 패인 거 어떡하겠어요.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름 필러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제 정말로 살이 찌는 걸 떠나서 이제 콜라겐 조직의 소실이라던가 탄력 감소로 인해서 이런 얼굴의 볼륨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도 맞죠, 하거든요. 지방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뭔가 라인을 개선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 필요성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필러가 당연히 적합한데 또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콜라겐 부스터의 대표주자 주베룩을 우선 좀 추천해드리고 사실 이때부터는 볼륨 개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서 용량도 조금 더 네, 넣을 수도 있고 주베룩으로는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어서 스컬트라나 레디어스 같은 조금 더 상위 호환격의 콜라겐 부스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약간 50대 이후부터는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건강 자체를 좀 생각해야 건강? 된다고 생각해서 점 같은 거 좀 크게 이상한 게 갑자기 좀 까맣게 생기면은 네, 색종 같은 이제 피부암. 피부암과도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때부터는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번 병원을 가봐야 한다.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이렇게 막 필러 주베룩 볼륨 이렇게 아, 얘기하다가 네네. 피부암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그럴 수 있죠. 안타깝긴 한데 네. 이제 혹시 모르니 네. 뭐 건강검진 사실 매년 그렇죠. 하는 나이니까. 네. 왜냐면 또 최근에도 이제 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갑자기 점이 이렇게 생겼다면서 뭐 여쭤보셨구나. 네, 그게 이제 저희 네. 아버지가 뭐 미용적 목적으로 물어보신 건 아니고 네네네. 걱정되셔서 물어보셨는데 또 그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불안한데 싶으시면은 와서 손해 보실 건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좀 의사들한테 보여주고 뭐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좋습니다.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약간 레이저 토닝으로 한번 표현해봤는데 이게 또 사실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 피부과나 가서 가능한 건 아니긴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네. 보험 진료를 보는 이제 피부과를 가는 게 좀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딱 봐도 네.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런 네. 것들은 저희도 네.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색소에서 신경 쓰인다는 차원에서 뭐 네. 토닝 받으러 오셨다가 음. 근데 이거는 대학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좀 조언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색소 신경 쓰이시는 게 있으면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정리는 된 것 같아서 네. 혹시 뭐 빠진 시술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되게 좋은데 또 선택을 못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50대 이후는 아까 제가 그냥 은은하게 크게 티 안 나게 관리를 원하는 니즈가 많다는 측면에서도 LDM 관리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탁 드라마틱한 비포 애프터를 만들다기보다 그냥 되게 느슨해진 피부 조직에 긴장감을 좀 주면서 그냥 꾸준하게 하시기에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뭐 50대 이후엔 또 사실 이제 부모님들 시켜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담 없이. 부모님들 시켜드렸을 때도 네. 만족도도 되게 높다. 맞습니다. 뭐 아까 20, 30대, 40대에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뭐 50대 이후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서 이런 리프팅 계열의 장비들 또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잘 챙겨서 같이 가시면은 굉장히 또 당연히 좋아하실 테니까요. 이게 비단 본인이 받아서 좋아지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피부과 시술 자체가 또 저는 마음을 전하는 좋은 맞습니다.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때 또 이런 뭐랄까 시술 회원권 같은 걸 선물을 하니까 또 되게 좋아라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선물로서 이런 피부과 시술을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고민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또 즐거운 피부 라이프가 되시는데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